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청첩장을 손에 들고 고민하고 있거나 경조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이 20분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채널 소개 멘트 화면의 채널 로고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200년 전 유배지의 외로운 학자가 남긴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우리 채널은 고전 속에 잠들어 있는 삶의 지혜를 꺼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립니다. 학문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월요일 아침에 당신의 지친 저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에 꼭 참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내야 하나, 안 가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이 고민이 불편하고 죄스럽고 어딘가 찜찜한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딱 맞는 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고민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의 정체,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경조사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든 감정이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었습니까? 만약 부담이 먼저였다면 그 감정은 매우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부담감이 바로 그 관계의 실제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조사에는 가야 한다. 축의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안 가면 의리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 그 규칙들이 정말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정약용이 2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해질 것이다. 다산이 남긴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고 나서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했으니 너도 내 경조사에 와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계산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농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는 아무도 참석 여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당연하게 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관계의 거리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자연스러운 농도가 있습니다. 가족, 절친한 친구, 가까운 동료, 그리고 그저 아는 사람, 각각의 관계에는 그에 맞는 깊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도 모든 백성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의 지인들이 매일같이 크고 작은 소식들을 보내옵니다. 결혼, 출산, 승진, 이사, 그리고 때로는 부고까지.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반응하고 참여하려 한다면 당신의 마음과 지갑은 금세 고갈되어 버립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당쟁이 극심했던 조선 후기에 태어나 권세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벼슬자리에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그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진짜 관계와 거짓 관계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줄을 섰던 사람들이 유배 소식에 하나둘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였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옥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이 방대한 저작들이 모두 유배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모든 것에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은 유한합니다. 모든 지인의 경조사에 형식적으로 참석하는데 그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정작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가족의 작은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산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지혜입니다. 형식적인 참석보다 진심 어린 불참이 낫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잊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참석해서 건성으로 악수를 하고 표정 없이 밥을 먹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축하입니까? 아니면 진심을 담아 쓴 축하 메시지 한 통이 더 값진 것입니까? 정약용은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했습니다. 그가 편지 한 통을 쓸 때도 수백 년 후에 누군가 이 편지를 읽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편지인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불참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면 됩니다. 참석 여부보다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성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가족과 제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했듯이 진정성 있는 소통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한때 가까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지금은 아직 멀지만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지는 꽃이 있습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피우려 한다고 피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잡으려 한다고 붙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고 진실한 관계들을 품게 됩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만난 다산초당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양의 화려한 벼슬자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유배지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진정한 인연이었습니다. 황상, 이청, 이강회 이들과의 관계가 다산의 삶의 진정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 10개보다 깊고 진실한 관계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산의 지혜에서 길어낸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미 관계의 거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참석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기쁨이나 위로가 되는가? 서로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수백 명의 하객 중 한 명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가? 형식적인 존재감이 과연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참석으로 인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가? 진심으로 기쁜 마음인가? 아니면 의무감과 부담감인가? 억지로 하는 행동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다산이 말했듯이 자기 성찰과 솔직한 판단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참석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여겨질까봐, 나중에 내 경조사에 오지 않을까봐, 뒤에서 의리 없다고 이야기할까봐, 이 두려움들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 18년의 유배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그를 더 깊어지게 했고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 때 인간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경조사 참석 문제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남의 시선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가. 다산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허식을 버리고 진실한 것에 집중하라. 가깝지 않은 수십 명의 경조사에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 함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이 200년 된 지혜가 오늘 당신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오래된 친구와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생에서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다산 정약용의 200년 된 지혜로 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이 보이십니까?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피드에 매주 이 이야기들이 찾아오게 해줍니다. 무료입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그저 다산의 지혜를 당신의 일상으로 전해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인간관계로 지쳐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그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산 정약용이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고 귀양을 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 그 놀라운 마음의 비밀이 당신의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 어떤 답이 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런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울 때 다산이 유배지에서 배운 고독의 기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산의 대답, 자식 교육에 대해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비밀, 직장 상사에게 치이는 당신을 위한 다산의 처세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다산이 실천했던 생활의 지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채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이 모든 지혜가 매주 무료로 당신의 피드에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이 이야기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의 다산 초당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큰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높이 날아오르는 매의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이 말이 오늘 당신에게도 통합니다. 경조사 하나 참석 못했다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 관계들을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200년 전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의 진짜 지혜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이 인생말씀 채널을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200년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하루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